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안과에 가면 될 일입니다. 헛소리를 하면 곤란하지요. 새누리당 의원들 얘기입니다.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아서 중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시위대에게 맞아서 중태에 빠진 것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 또 다른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를 향해서 빨간 우비를 입은 청년이 몸을 덮쳐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 실은 뉴스타파가 찍은 현장 동영상을 근거로 한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번지고 있는 소문에서 비롯된 겁니다. 일베 소문이란 얘기입니다. 일베 소문을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검사 출신인 사람들이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빨간 우비를 입은 시민은 쓰러진 백남기 씨를 도우려고 합류하다가 물대포를 맞고 백남기 씨 쪽으로 엎어진 건데 이걸 백남기 씨를 폭행하려고 한 증거다?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 악마들의 구토나는 혀놀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백남기 씨 오늘도 의식 잃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변지유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안박 중에 문박이 만났습니다. 정치권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회동에 주목했는데요. 두 사람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중단 없는 혁신과 통합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밖에는 그런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두 사람은 안철수 의원에게 명분을 준다면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근본적 혁신 방안 실천이 중요하다며 공동 발표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리얼미터의 11월 가상 대선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가상 대결 결과 김무성 45.4%, 문재인 43.7%로 조사됐습니다. 그야말로 팽팽한 접전이네요. 불법 시위에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시위대에게는 물대포는 정당했다. 새누리당과 경찰의 입장이죠. 자, 그런데 살수차 제작업체에서 일한 바 있던 직원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직원은 살수차의 위력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연락했다며 한겨레 신문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잘 안 보여서 백남기 씨를 잘못 봤다고 해명하던데 말도 안 된다. 물대포 직사는 살상행위다. 사람에다 대고 쏘는 것은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IS가 미국 워싱턴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IS가 새로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슬람 신자로 보이는 남성이 기도를 올리고 사제 폭발물을 만든 다음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른 뒤 점퍼를 걸치고 거리로 나가는데요. 그 거리는 다름 아닌 뉴욕 도심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남성이 폭발물에 고리를 당겨 터뜨리려 하는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이 영상을 본 뉴욕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몇 장면들이 이미 과거에 공개된 적이 있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테러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금지와 의무 휴업일이 정해졌었죠. 그러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6개 대형 유통점이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각기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지자체의 손을, 2심에서는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이긴 2심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가 이번에 진 겁니다. 야간 영업과 격주 휴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은이콜라겐 9, 옹해와 과메기,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이 함께합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펌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E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히 무엄하게 각하를 조사하느냐, 이렇게 요약되는 말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오리무중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지요. 7시간 행불 그 내에 실체를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올해 직원 자녀 학비, 생일 케이크, 명절 휴가비를 포함한 예산을 청구해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더니 5명 전원이 조사 활동을 하지 않고도 1월에서 8월까지 월급 7천만 원을 소급 수령했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해야 할 점은 조사위원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든 건 박근혜 정권 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의 참사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조위 활동을 보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비공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건이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라는 본연의 의무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략적인 정치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유감입니다. 대통령 행적조사가 도대체 세월호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하랬더니 청와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정치로, 정치 공세로 불안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4조를 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바로 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의 일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대미문의 참사를 맞아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두지휘해야 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종적을 감췄기 때문 아닙니까? 왜 종적을 감췄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알아보지 말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에 대해서는 공안 권력을 총동원해서 겁박해왔지요. 기소하고 출국 금지하고 이랬습니다. 도대체 왜 감춥니까? 무엇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감추고 있습니까? 한편 같은 자리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딴 주제를 갖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발이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실까요? 다른 하나는 지금 지난주 말에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종에 은신해 있습니다. 그는 떳떳하게 사법당국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도 어떤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계종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법자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그런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서는 불교계가 그렇게 크게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불교계가 그렇게 크게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불교계 조계종 지도자들에게서는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을 설득해서 검찰에 출두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인의 떳떳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계종의 불교계 지도자들에게 간곡하게 민주노총 위원장을 설득해서 검찰에 출두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교계가 대접을 받지 못하겠네요. 친박 실세가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말입니다. 자, 대한불교 조계종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원로 정치인이 종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종교인들을 폄훼하고 나아가서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 발언 덕분이었을까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민주노총이 중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법스님은 당사자와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혜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신변 안정 약속해 준 겁니다. 조계종이 말이죠. 한편 조계사가 12월까지 나가달라 이렇게 한상균 위원장에게 말했다라고 보도한 동아일보. 망신스러운 오보를 낸 셈이 됐네요. 정부 여당이 국가정보원에게 무한대로 국민의 숨기고 싶은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테러 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죠. 국가정보원 출신이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법이 없으니까 테러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조사할 방법이 없다. 최근 거론된 인도네시아 출신의 IS 추종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아무 혐의가 없는 그저 IS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범자로 몰려는 정부. 참 정치 편리하게 합니다. 이철우 의원이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IS를 공개해 지지하는 사람이 10명이다. 우선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이 10명이 전부 내국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예,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보고했는데요. 예. 10명이 인터넷상 이런 걸 통해서 IS를 공개 지지 표명한 그런 사람이 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이게? 이것은 뭐 국정원에서 늘 인터넷이나 예. 카톡이나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대북 용의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테러 관련 문자들 이런 것을 색출하게 하고 있는데 그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표현은 외로운 늑대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생적 IS 동조자,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더 깊은 내용은 추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추적을 하진 않았군요. 이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테러에 IS를 동조했다고 테러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아직 테러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통신 감청이라든지 계좌 추적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계된 사람들과 관계 이런 걸 면밀히 추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조만 했다고 해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한편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국정원이 옛날에 그 국정원이 아니라면서 국정원이 대테러 방지법으로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갖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윤재선입니다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뭐 IS 추종하는 글을 SNS 상에 올리거나 또 공개지를 내도 처벌하거나 감시할 규정이 없는 건 문제 같고요. 다만 이거 체포영장이나 압수영장 발부받을 만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테러 재정법은 필요한 것 같은데 다만 야당의 주장이 이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그동안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있어서 국정원에 이런 권한 줬을 때 남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은 국민들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는 방법도 좀 고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국정원의 어떤 권력 남용, 특히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권력 남용을 걱정한다고 해서 이 테러 방지법을 반대한다든지 국정원이 테러와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아주 국정원법이 까다롭게 엄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은 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국정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여러 차례 법 개정 을 통해서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종징계를 받게 돼 있고. 그 부분에 야당 의원 부분들의 논란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또 충분히 우리가 국회 정보위원회라든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또 감시장치 이런 거를 동원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고요. 이것은 테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저승사자가 될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조은 교수가 오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동국대 명예교수이기도 한 조은 위원장은 공천 과정이 의회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조차 비밀 정원, 이른바 시크릿 가든이라고 불릴 만큼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나는 비밀 정원의 일부를 개장하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명한 평가를 약속한 것입니다. 조은 위원장은 정치적 셈법에 의한 평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그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비밀 정원의 일부를
개장하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시작은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굉장히 살생부라든가 저승사자라든가 이런 아주 언어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아주 유쾌하게 사실은 비밀 정원의 일부를 개장하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천 과정이 얼마나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일들과 한편으로 얼마나 거기에 어떤 치밀하거나 그런 평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한편에서는 얼마나 비밀 정원이면 은혜, 진실, 배반 이런 거의 비에 가득 찬 단어가 횡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음모라든가 혈투라든가 살생부라든가 이런 괴기한 언어들이 난무하는가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저희는 정말 비밀 정원의 일부를 개장하여 여러분들에게 투명한 공천 과정의 시작을 알려드리고 싶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작업을 외부평가위원 전원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공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평가위원들은 그러한 결단에 부응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피로감 또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을 덜어줄 수 있는 참신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오늘 이런 말을 해서 뉴스의 소재가 됐습니다. 의뢰한 언론사에서 간혹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즉 여당이나 혹은 현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사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앵커 김현정 PD가 물어봤거든요. 이택수 대표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표님,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진짜 꼭 하고 싶은 여론조사인데 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하면 되는데 네, 네. 의뢰 언론사에서 간혹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여당이나 혹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끔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사는 해주십시오 해놓고 나중에 네. 보면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나온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네. 조작하지만 않으면 다행인 세상 아닙니까? 예.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서울 중곡동 카타콤 카페 바리스타 신명환 씨도 반한 그 맛.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만든 커피 맛인데요. 아이스크림보다 종류가 많은 41가지 커피를 골라 마실 수 있습니다. 월 35,000원만 내고 이걸 1년 쓰면 이 기계가 내게 된다고? 끌리세요? 전화하세요. 070-701-0960.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070-7001-0960. 홈페이지는 esepod.co.kr. 거리의 사제 함세용. 정당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씨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가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베스트 1위였던 대권주자, 일베 대권주자 김무성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찰이 직사포를 날려서가 아니라 시위대가 달려들어서 폭행하는 바람에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다, 이런 말을 의원들이 스스럼 없이 하더군요. 그러기에 왜 아픈 분을 때려가지고 그니까만 내가 폭력 시위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이다. 아니, 백남기 씨를 구하러 가려다가 물대포 맞고 백남기 씨 쪽으로 쓰러진 분입니다. 아니, 이런 분을 갖고 백남기 씨 때린 분이라고 이렇게 덮어씌우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동영상을 보면은 백남기 씨를 때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동영상 보고 어떻게 시위대 폭행수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시위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곤란한 상황만 오면 노무현 탓, 북한 탓,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오, 해석의 다양성,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 국정교과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민이 시위대에게 맞아서 중태에 빠졌다, 이렇게만 기록하려고. 이렇게 하나로 기록해야 애들이 외우기 좋을 거 아이가. 아니, 외우게 할 거면은 사실을 외우게 해야죠. 교과서에서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교육부에 제출된 국정교과서 찬성 서명 용지는 아예 프린트를 해갖고 냈다고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프린트한 게 서명 용지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왜곡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용민아, 사실 우리 보수가 언제부터 사실을 좋아했냐? 네 나이가 42이라고 했지? 42 살면서 32년은 새누리당 정권에서 살았잖아. 그럼 우리 알 거 아이가?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의 흑역사도 그런 식으로 튜닝 하시려는 겁니까? 그 이전에 이 친일 역사까지도. 네가 제대로 알았구나. 맞아, 우리 원래 그런 놈들이다. 용민아, 우리 같은 쓰레기들도 같이 살자. 세상에 논리적이고 정직한 말만 하며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앞뒤가 맞지 않고 거짓말이 상습적이며 법은 돈으로 힘으로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쓰레기들도 같이 살자고. 이게 니들이 그렇게 외치는 다양성 아이가. 아니, 무슨 세상에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어디긴 어딨어. 여기 있지, 헬조선 보수 새누리당.
요즘 그 문재인 대표에게 밀리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뭐 네가 뭐라는데? 문재인 대표는요, 흔들리거나 외면당하거나 어쨌든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무성 대표님 보세요. 철저히 공주님 밑에서 마당쇠 노릇이나 하고 있어요. 마당쇠는 뉴스에 안 나옵니다. 뉴스에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마당쇠 노릇을 하는 거 공주님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또 마당쇠한테 권력 안 줘요. 뭐 그럼 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어쩌긴요. 안심전화 국민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로 청와대하고 틀어졌을 때처럼 대차게 붙어보는 겁니다. 폭력 시위 안 된다. 교과서 국정화. 내 아버지도 친일파였지만 그렇다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왜곡된 역사관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 상식 기준에서 한번 이렇게 청와대하고 붙어보세요. 뭐 그랬다가는 청와대하고 진박이 나한테 몰대포 직사를 할 기다. 그러는 게 국민들한테 깊은 인상을 줄 겁니다. 뭐 그러다가 나를 배제하고 반기문이를 내세우면 뭐 어쩌란 말이가. 반기문하고 붙어야죠. 반기문은 저무는 권력, 즉 박근혜 편이라면 김무성 대표님은 떠오르는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프레임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용민아, 나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가 너처럼 털어서 나올 게 막말뿐이면 참 좋겠다. 네, 잘 압니다. 예, 지금 왜 김 대표님이 그렇게 비굴하게 거기서 기생하시는지 그 이유 아니에요. 한 번 털면 먼지 정도가 아니죠. 4대강에서 퍼낸 골자만큼 나오실 우리 김무성 대표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실 겁니까? 실속도 없이. 그러면 그냥 방북해버릴까? 방북? 북한 방문이요? 반기문이가 북한 가려고 길을 쓰는 게 대선 때문 아이가.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려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먼저 방북하면 선수 치는 거 아이가. 근데 김무성 대표님에게는 방북이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월북한 거라고 볼 겁니다. 휴전선 넘는 순간 총이나 포탄 맞으실 거예요. 여당에까지 진출한 고정간첩. 그 이튿날 조선일보 일면에 실릴 제목입니다. 그리고 사위 집의 마약, 알고 보니까 북한산 마약. 이런 기사가 나올 거고요. 이완용이 아니라 김무성 아버지가 나라 팔아먹었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그리고 대미는 이렇게 장식되겠죠. 김무성 대표님 상갓집에 말입니다. 친박 윤상현 의원이 가서 배신자를 물갈이했다라면서 만세! 이럴 거라고요. 아이 씨발, 생각해보니까 너무 정확해. 김 대표님,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용민아, 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새누리당을 떠나서 새정치민주연합에 팩스 입당할까? 네? 공화국 논평. 세월호 사건으로 무능 무책임 무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박근혜 동지께서는 자신이 실종된 7시간의 비밀을 들춰보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친박들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박 동지의 국정 운영 철학 가만히 있어라, 즉 세월호 선상에서도 여러 차례 울려 퍼진 가만히 있어라에 반하는 세력은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친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해야 할 것이며 해체 매뉴얼로는 1949년 종북 세력이 틈타 있다며 반민특위를 해체했을 때 레시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동지가 마지못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면피할 용도로 만든 것으로 조사 시한까지 니난하며 월급 받아가며 대충 개기고 있다가 집에 갈 자들이 대통령의 숨은 7시간을 밝혀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에 대해서 묻겠다고 깝치고 있는데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공격행위가 확실하다. 그 7시간 동안 박 동지가 연애
아니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던 중이었다. 성형수술 아니 미용 중이었다. 굿 아니 종교 행사를 했다는 등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망동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터 진박은 세월호 관련한 모든 공문서를 찢어버리고 파쇄하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끝내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갠 다음 폐차장에서 한 번 더 박살내고 양기장 분쇄기에서 또 한 번 더 갈고 나중에 청와대 지하에서 불태워 낙엽 밑에 숨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년의 인양을 세월호에다가 온갖 음해와 억측과 사기와 거짓말과 모략과 지랄을 일삼는 세월호 특조위 이사들을 넣고 다시 수장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진을 모함하면 그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한 결과가 닥쳐오는가를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네,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 사이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 이후엔 전국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처럼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9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7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동해안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